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를 위한 처방 내려드립니다.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검은 화요일처럼 정말 양시장이 모두 다 빠지고 있죠.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둘째 날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 반도체도 롤러코스터 장세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는 SK하이닉스가 10% 넘게 빠지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이 간밤에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빠지면서 폭락의 장세가 이어졌었죠. 이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오늘 반등하고 있는 종목은 은행주 그리고 뷰티 쪽입니다.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마켓클리닉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메탈 클라우드 사업 진출 계획에 AI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습니다. 증권가는 메타발 이슈에 차익 실현이 겹친 조정으로 보고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한 가운데서도 화장품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6월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월 실적 기대가 커지면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한 가운데서도 은행주가 실적과 금리 모멘텀 기대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 등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가는 순이자 마진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 근거로 은행주의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네, 하반기 둘째 날 지금 양시장 모두 다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6% 하락하면서 오늘 정오쯤에는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한 번 흔들린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되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마감으로 갈수록 지금 힘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8%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무려 지금 현재 11%나 낙폭 튀어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10%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반도체 안에서의 흐름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7월 7일에 잠정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고요. 7월 10일에는 SK하이닉스 ADR 상장 또 있는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의 흐름들 너무나도 크게 쉬어갑니다. 이럴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일단 간밤에도 뉴욕 증시 이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잖아요. 전반적으로 역시나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가치 평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익이나 이익 구조 대비해서는 싼 게 사실인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간밤에 이제 미증시에서 타격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까지도 반도체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인텔이 이제 10% 가량, 그다음에 9%, 한 10% 언저리 수준으로 이제 대부분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나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됐고, 그게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 일단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분명히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할 텐데, 마이크론이 저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걸 보면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좀 상승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좀 못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 ADR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롱텀 계약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조금 더 이제 부여해주고, 그리고 리레이팅을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 오히려 지금의 이제 하락이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정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국민연금 매도 폭탄이다, 뭐 외국인들 리밸런싱으로 매도한다, 이런 매도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매수 적극적으로 하려다가도 아니 뭐 해도 이거 매도 물량 나오는 거 좀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싼 건 알겠는데 좀 더 기다렸다 사야지라는 게 좀 밑바탕에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로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SK하이닉스 기준으로도 그렇고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아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나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직도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 지금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한 250만 원 아래로는 저는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꽤나 많이 빠지면서 220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네. 때문에 뭐 요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괜찮은 기회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낙폭을 끝내고 다시 좀 말아 올릴 때 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나 하락하게 되면서 지금 코스피가 7%가량 빠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낙폭을 좀 만회하고 올라가는 것까지도 좀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주 살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어제 13% 급등했죠. 그런데 오늘 다시 좀 10%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AI, 뭐 데이터 센터 이외에도 전력주들 꼭 필수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어제 블랙록에서는 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전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안에서의 주가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은 세계 최초의 100% 직류 팩토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지금의 주가 흐름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이 전력 쇼티지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부족 사태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경쟁적으로 이제 늘리고 있는데 이제 워낙에 많이 늘려놨다 보니까 에너지 부족 사태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순서상 이제 더 이상 데이터 센터 확보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게 되면 바로 다음 타자로 이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움직일 건데,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D현대일렉, 효성중공업,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산일전기나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도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발 그 전력 쇼티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이제 순서상 다음 타자로서 주가 수급을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지금 당장에 이제 5월, 6월 달 2달 동안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가니까 대부분 이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니까 거기만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타자도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나 ESS나 뭐 원전, 특히 이제 ESS나 전력 인프라는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좀 진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 타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 다음으로 전력주들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함께 참고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오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락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오션은 상승하고 있죠. 1.5%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윗꼬리가 강하게 달려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호재가 하나 있죠. 지금 7조 원 규모의 KDDX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이 함께 탄력 받아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나 시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캐나다 잠수함 이제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 안에서 기대감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의 주가 흐름들 매수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오션이나 조선주나 이런 쪽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 사이클로 움직이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네. 좀 오래 쉬기도 했었고 한 번 더 이제 도약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방산 모멘텀 자체도 수요가 이제 뭐 1, 2년 단위로 끝나고 그럴 만한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현 구간에서 이제 조선주를 투자한다 혹은 방산주를 투자한다라고 하실 때는 이미 주가가 일정 정도 안 올라온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걸 좀 제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현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면 이런 포인트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뭐 매매를 이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신규 진입을 좀 우선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조선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력인프라라든지 뭐 ESS라든지 이런 쪽을 좀 우선순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여전히 좀 장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조선주도 유효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뭐 수주 소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문 열어주시죠. 첫 번째로는 바이오 수급체 유입, 하반기 승자는 누구일까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6.8% 하락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코스닥 지금 시총 상단 모두 다 크게 좀 미끄러지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오늘의 포인트 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30주년이 됐잖아요. 지금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탄력은 받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도 계속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어서 바이오 자체에 계속 부담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반기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종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통 발표를 하잖아요. 네. 지난달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5월 달 데이터를 이번 6월 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6월 달에 발표한 데이터들이 거의 정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종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데이터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유가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유가는 이미 68불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WTIO 기준입니다. 5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이제 유가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유가를 이제 7월부터는 반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7월은 물가가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것이고 8월 달에는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에 필요한 조건은 뭐죠? 물가 상승, 과한 물가, 그리고 호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져야 금리 인상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과거보다는 5월보다는 6월이, 정확히는 6월보다는 7월이, 왜냐면 6월이 이제 5월 지표를 나타내니까 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6월보다는 7월이, 7월보다는 8월이 이제 물가 지표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확률이 7월, 8월, 9월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경기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떨어질 가능성,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데이터가 좋아져야지 금리 인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기 데이터가 안 좋아질 걸 보고 있는 거죠. 세금 환급금을 통해서 버텼는데 세금 환급금이 이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3, 4, 5월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갔을 때 기업들의 이제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지금 애플만 하더라도 그래요. 애플이 지금 메모리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요? 제품 가격 올려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 뭐가 됐든 뭐죠? 손해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면 그걸 사가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소비자들이 과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세금 완급금으로 버텼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 세금 완급금 없으면 이제 소비 다 떨어질 거거든요. 고용도 안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도 얼마 전에 어제 이제 있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제조업 PMI, ISM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 거기 디테일하게 가보면 사업이나 이제 그 소비 부분, 고용 부분이 이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조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7월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정점을 찍었던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 확률이 80%였다고 하면 점점 70%, 60% 이렇게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뭐죠? 선반영이죠. 선반영하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 이미 미국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지수라든지 각종 지수가 흔들릴 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지수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인데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쓰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이번에 그 지수가 대부분 조정이 나올 때도 나름 이제 선방하면서 지켜줬고 6월 달에 이제 종전이 되고 나서부터 불이 나게 바로 이제 지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우리가 산업은 결국 미국 트렌드를 따라가거든요. 지수가 항상 똑같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6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한국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점은 결국엔 이번에 그 케빈 허시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케빈 허시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미리 힌트 주지 않겠다 그랬죠. 그리고 데이터 보고 얘기했다 그랬고 점도표 찍는 거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됐지만 인정했어요. 케빈 허시도. 근데 여전히 높기 때문에 더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더 낮아지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물가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금리 인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바뀌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과거 같았으면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이나 이런 연준 의장들 혹은 그 이사진들의 그 연준의 이제 의원들의 발언이 이 임팩트가 엄청 셌거든요. 근데 케빈 허시 구조 안에서는 위원들의 이 임팩트가 굉장히 영향력이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케빈 허시의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좀 흔들리는데 이 발언의 파워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어차피 데이터 보고 얘기할 거고 힌트도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종전이 되고 난 거를 이제 결과물을 받아보는 게 다음 달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달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는 서서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기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은 짚어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케빈 허시 지금 연준 의장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발언 하나하나에 더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저번에 지금 그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 종목 안에서 탑픽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 흐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기술 수출 이번에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라고 대표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 자체는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장세로 보이는데 알테오젠 계속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 포인트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저는 요것도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개별적인 이슈라 좋기는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그 산업을 큰 틀로 봤을 때는 절대 망할 수가 없고 퇴보할 수가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제약바이오 산업은. 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제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욕구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은 절대 이제 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뒤로 갈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마진율이 높은 산업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R&D 산업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네. 아무 국가나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제 건드리는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말 그대로 좀 똑똑하고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건드리는 사업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면서 과거의 중화학공업에서 점점 첨단 산업으로 넘어오고 있죠. 거의 그 정점에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R&D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이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로 흥했던 기업들조차도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모두 알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도.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약바이오에다가 굉장히 많이 자금도 투입하고 있고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너무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발전이 많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임상 성공에만 기대고 있는 말 그대로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실제로 준수하게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 물꼬를 터줬던 기업들 자리를 그래서 잡아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런 반열에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 아랫단에서 이제 알테오젠 같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은 그런 기업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미 성공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령을 하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매출 기반으로 이제 이익 기반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괜찮다라는 것이고 확장도 더 빨리 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위험하다,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비교적 실적을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한국에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길게 보셨을 땐 괜찮고 이제 구조적으로 금리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하나로 제약바이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네. 한미약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도 트렌드가 있고 근데 제약바이오 트렌드는 요즘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RNA 뭐 유전자 치료 쪽이나 아니면 이제 ADC 항체약물 접합체 뭐 플랫폼 이쪽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만 치료제가 또 네.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유명하죠.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바로 이제 7월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6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ADA 미국 당뇨병학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굉장히 준수한 그 결과를 내놓으면서 근육 증가용 비만 치료제라는 걸 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뭐 위고비 삭센다 하면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미약품이 그럼 기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과 어떠한 특이점과 강점이 있느냐? 기존에 이제 살을 빼면 뭐 근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우려할 수가 있는데 근육을 지키거나 증가시키면서 살을 빼는 말 그대로 굉장히 건강하게 이제 살을 빼게 만드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냈다라는 거예요. 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6월 달에 실제로도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수출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호재성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를 단기간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말 그대로 억가를 합니다. 그냥 과하게 이제 주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충분히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한미약품은 심지어 장기간에 걸쳐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라 이 점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K뷰티 수출 신기록 실적 장세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자, 오늘 뷰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상반기가 수출 70억 달러 기록하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견인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옵니다. 자, 이제는 실적 시즌 맞이한 만큼 화장품주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 본격 시작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실적 시즌밖에 여름 때는 볼 게 딱히 없기는 해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가라앉기 때문에 네. 실적을 기대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 기대하는 것 중에 요즘 또 환율이 워낙에
뭐 일본도 그렇지만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런 이제 급격한 환율 상승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수출 강세 기업들을 좀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로 이제 많이 살아남고 있고 또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하는 라이징 스타가 이제 뷰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이나 한국콜마 같은 이런 이제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실적 기반 그리고 수출 기반으로 한번 또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가가 이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런 뷰티 쪽은 시장에서 살짝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뭐 AI랑 같이 너무 휩쓸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외면을 받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수출 중심의 기업들 그리고 수출에서 성과가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화장품이나 뷰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에서 생존할 것이고 주가를 들어 올릴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 화장품 안에서도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뭐 달바글로벌이나 특히 APR 같은 기업들이 이제 수출 중심으로 확장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역시나 수출. 지금 환율이 고환율인 만큼 함께 수출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국콜마가 신고가행렬이었거든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앞서서 달바글로벌 APR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이제 무난하게 우리가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APR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섹터 안에서도 가장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해주고 신고가를 먼저 쓰고 대장주가 누군지를 보려면 시총 규모도 그런데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 기업들 안에서 APR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R이 향후에 이제 성장 모멘텀도 크게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뭐 26%, 20%를 보는데 PER 17배면은 준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2달 동안 APR이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좀 쉬었는데 네. 이건 뭐 APR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5월, 6월 2달 동안 대부분의 종목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쉬었던 주가 흐름에서 이제 다시 또 도약하려고 하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7월 달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물론 또 봐야 되겠지만 시장으로 인해서 못 갔던 거지 기업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실적 모멘텀을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4월 달에도 이제 주가를 한번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7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추가적인 도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실적 기대하면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와 종목 다시 한 번 더 픽해서 살펴보는 데일리 머니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 종목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구축 중인 대한전선과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이어서 국방비 증액 기조 속에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현대 로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AI에 대한 수혜가 이 건설업종까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삼성 E&A와 관련된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머니픽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픽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최근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전력 기업들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가량 상승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발 수요 증가 그리고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전력주가 좀 상승 탄력이 보여졌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이제 AI가 제조업까지 좀 넘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산업 AI 에이전트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생산 공정에 AI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생산과 품질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분석하는 시스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성과 현재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적인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력망 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조금 한 개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500kV의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불리는
경우에는 HVDC 사업에 처음으로 진입을 한 건데요. 기존에는 이 사업을 경쟁 업체가 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주를 통해서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또 진입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수주를 계기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에도 또 국가 전력망 사업으로서 함께 들어갈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적 케이블에 대한 경쟁력도 조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북미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주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대한전선입니다. 이렇게 대한전선과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머니픽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니픽 종목은 현대 로템인데요.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 글로벌 방위비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K방산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 모두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실적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올해 2분기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 2차 계약 물량이 현재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부분에서의 실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방산 수주 잔고도 약 1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들려줬습니다. 여기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독일 업체와 K2 전차 기반의 군한 전차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지 공급망 확대에도 나서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 기반 무인 포탑 대드론 방호 체계 그리고 무인 차량 기술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좀 공개를 했습니다. 드론 위협을 AI가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고요. 그러면서 분석과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또 차세대 방산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머니픽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머니픽 종목은 삼성 E&A인데요. 최근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외에도 건설주 안에서의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공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담당하는 EPC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해외 인프라를 중심으로 수주를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최근 시장인데요. 현재 삼성 E&A는 삼성전자의 평택 P4 그리고 P5 반도체 공장을 현재 좀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투자가 확대가 더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현재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연계가 돼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해외 성과까지 함께 연결해 보면요. 최근 중동에서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30년부터 2050년까지 약 20년 동안 운영하고요. 유지 보수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 기반도 현재 탄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사업 영역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석유 화학 부분만 좀 맡았었다라면 이제는 이 반도체와 AI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LNG 그리고 뉴 프로젝트까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좀 확장시키는 모멘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건설 그리고 현재 종합 EPC 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들 최근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에 있었던 이슈와 종목 세 가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머니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로 갈수록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낙폭을 그렸었죠. 일단은 간밤에 메타가 인프라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에 나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 커지게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지수도 폭락을 했었고요. 지금 이러한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SK하이닉스가 1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클리닉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